네, 이처럼 정부가 또다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특단의 대책이란 말까지 붙었는데요. 각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번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 궁금합니다. 네, 고영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표된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크게 나아진 점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난 정부 때부터 일자리 관련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일반 전체 실업률은 우리나라가 한 3%에서 4%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경우에는 한 10% 안팎입니다. 예. 다른 나라도 이렇게 청년 쪽에서 실업률이 높기는 하는데 예. 유독 우리나라가 심각하고 또 시간이 갈수록 더 좋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한마디로 매우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대기업과 같은 일자리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기계, 조선, 화학, 가전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예. 95년 전만 해도 대기업 일자리가 한 해에 한 20만 개씩 나왔는데 네. 지금 한 8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든데 여기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이나 또 복리후생이나 근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의 또 교육 제도에도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고치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에서 또다시 이렇게 특별 대책이 나온 건데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요. 그동안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 추세여서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도 꾸준히 나왔었는데 그런데 뭐 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 원인은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는 한 해에 한 100만 명 이상 태어났는데 네. 예. 작년에는 3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1년에서 한 96년 사이에는 아주 옛날에 많이 태어나셨던 베이비 부모들의 자녀들이 또 많이 태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출생이 줄어들다가 이 에코 세대라고 제가 부르는 90년대 전반에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한 4년 동안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데 한 39만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청년들의 그 취업 여건이 네. 어려운데 인구가 또 늘어나 버리면 더욱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 두면은 현재는 청년 실업자가 한 43만 명 정도 되는데 4년 후에는 57만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 실업률이 현재 10%인데 12%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가장 그 학습 능력이 좋은 때가 청년기고 그 국가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 실업자가 생길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장래에 큰 짐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부가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을 놓고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만한 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예산,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모든 수단을 망라를 했는데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첫째는 새로 사람을 뽑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한 30% 정도 낮춰주고요. 예. 네. 또 거기에 새로 취직을 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 또는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재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업도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한 10만 개 조금 덜 되는 그 신설 기업이 태어나고 있는데 한 12만 개씩 앞으로 연간 한 2만 개씩 더 늘리자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청년들은 또 그 해외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이 부족한 부분들이 예. 있는데 그쪽에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그 지원 수준이나 강도가 과거에 비해서 매우 강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특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발표된 대책 가운데서요, 청년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뭐라고 보시는지 좀 자세히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예. 연봉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기업은 한 3,800만 원 수준이라고 네. 합니다. 이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이라고 해서 예. 예.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이번에 새로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2,400만 원을 보태주고 본인이 600만 원을 적립해서 1년에 한 800만 원을 정부가 지원을 자산 형성을 해주고요. 네. 또 청년들이 요새 주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가 하는 융자 사업 중에 이자가 가장 낮은 수준인 1.2%로 3,500만 원 한도에서 4년 동안 그 전월세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요. 오, 예. 또 그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일찍 끊어져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한 달에 10만 원씩 교통카드까지 지급을 할 것이고요. 네. 또 5년 동안은 새로 취직을 하면 세금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도와줄 계획입니다. 네, 앞서 차관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게 이제 청년 창업과 관련 문제였는데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아직 창업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 창업을 활성화할 구체적인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으신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부담이 안 되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쉬운 창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창업을 청년이 할 경우에는 네. 1년에 한 10,000명 정도에게 이것은 정말 처음 거의 시도하는 사업인데 창업에 필요한 1,000만 원을 성공불융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성공불융자라는 것은 성공을 했을 때 상환을 하는 것이고 실패하면은 상환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예. 5천만 원의 투융자를 추가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기술혁신형 창업인 경우에는 1년에 한 3,000개 정도 골라서 임대료로도 쓸 수 있고 그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마케팅으로도 쓸 수 있는 바우처를 한 1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팁스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 벤처 캐피탈이나 악셀러레이터가 1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 정부가 9억 원까지 따라가서 총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대상이 현재 한 1년에 20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500개로 늘리고 지방에도 확대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 정말 더 클 수 있다 이러면 추가로 20억 원을 또 지원하는 포스트 팁스 사업도 도입을 할 것이고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 5년 동안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를 해줄 것입니다. 그것도 창업한 순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해서 5년간 세금을 걷지 않도록 할 것이고 뭐 세무나 법률 특허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또 10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현재 지금 한 10만 개씩 기업이 나오고 있는데 예. 2만 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김동연 부총리도 어제 강조를 했지만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기업에서 결국은 사람을 뽑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 사람을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30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1년에 900만 원씩 채용 장려금을 3년간 지원을 합니다. 3년간 그러니까 2,700만 원. 그다음에 법인세를 한 명 새로 뽑았을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현재 1,100만 원씩 세금 감면을 해주는데 2년간만 그동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구조조정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1,100만 원에다가 500만 원을 더 더해서 세금 감면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용만 줄이지 않고 네. 오늘 대책 이후로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인 우리 산업 혁신, 규제 완화, 신성장 동력 발굴, 그다음에 교육 개혁, 또 노동시장 개혁 이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강하게 개선을 해서 기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대책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또 청년 실업률이 해결이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정부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예,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한 4년 동안에 이 대책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약 한 20만 명 정도의 청년 고용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10% 정도 되는 청년 실업률이 에코 세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 8%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청년 일자리 대책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고영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